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결국 수익 내는 분들의 좀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지수가 좀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급반등까지 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이것저것 오락가락하기는 했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관세에 대해서 더 부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해서 더는 일단은 반응 안 하겠다 해가지고 협상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우선은 더 상호 해가지고 관세에 대해서 전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을 일단은 차단을 시키기는 했어요. 거기서 이제 멈춘 상황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트럼프도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추긴 했는데 뒤에 협상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파월은 아니지만 이제 연준 몇몇 인사들이 이제 좀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지수를 좀 돌리며 마감을 지었는데, 자, 이번 급락 구간에서 느끼신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수 급락은 매번 좀 찾아오고, 지나고 나서는 항상 예수금이 있던 분들한테 이제 좀 기회이고, 그 다음에 예수금 그냥 풀베팅해서 물려서 내려왔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기도하는 구간이고, 제발 더 밀리지 마라.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이제 반대매매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반대매매 나오냐 마냐, 그리고 반대매매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쳤더니 그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수익 내는 분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 하락이 기회인 거를 알고 예수금까지 좀 세팅까지 했지만 최저점을 잡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 애초에 예수금이 없을 거고, 첫 번째로 주식 이제 초보분들은 사실 포트 관리, 시황 밀리는 그 하락에 대해서 애초에 내 시나리오에 없거든요. 지수가 밀리고 시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그 시나리오 자체, 시황의 흐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주식 완전 초보분들은 시황에 대한 공부부터, 지금 위치가 최소한 내가 강하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밀릴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지금 구간부터 그냥 좀 그래도 해볼 만한 자리인가, 이런 구분하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뒀고 예수금까지 세팅을 했어요. 하지만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매수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저점 대비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하이닉스 이런 건 좀 뻥튀기긴 하는데, 그래도 반도체 중소형주들부터 해가지고 그 저점 주변에서 지금 이틀 3일 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10% 20%씩 나온 게 꽤 많죠. 반도체 쪽은 이렇게 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종목 그냥 아무거나 잡았어도 최소 10%고 좀 큰 것들은 20% 30% 이렇게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를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못했다. 기회인 걸 아는 것과 이걸 이제 실제로 매매로 연계 짓는 것, 연결시키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다. 급락장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은, 즉 이 말은 즉슨 이런 하락, 폭락, 급락장, 이런 낙폭과대 구간을 몇 번은 겪으신 분이겠죠. 몇 번 겪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던 건데, 그래도 바로 좀 수익 낼 수 있겠지. 여기서 이 간격이 생각보다 좀 커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매매로 연계짓는 이 차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가 주식 처음 할 때 뭔가 골든크로스라던가 기법 같은 거, 그럴싸한 기법을 딱 알게 되면은 이제 나 돈 벌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못 버는 이유가 뭔가, 거기서 시황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종목 선정 압축도 해보고 통계도 내보고 그 다음 스텝이 다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론과 실전에 이제 좀 괴리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은 기회이고 기다리고 공부도 좀 많이 했었다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막상 실제 과매도 구간이 내려오면은 매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최저점에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을까? 하루 이틀 매수를 미루다가 이제 결국에는 표현을 머리를 굴리다가 기회를 놓쳤다. 왜? 저기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최저점에서 샀으면 뭐 10% 20%지만 분할 매수를 했어도 기본 10% 15% 10%쯤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종목들이 아무리 적어도 한 10%쯤은 되죠. 큰 거는 막 3, 40%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좀 놓쳤는데 공부용 영상들을 통해서 최저점에서 내가 베팅을 한다는 거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이에요. 어느 누구도 오늘이 최저점일지 내일이 최저점일지 어디가 최저점일지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쯤 내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강조드리는 게 그 과매도 구간에서 저도 이게 오늘은 무조건 최저점이다 이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대외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보통 이런 낙폭 과대는 뭔가 공포감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이 막 시장에서 그 공포감을 부각시키는 뉴스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막말로 3일 동안 15% 밀렸을 때 제가 미국 선물 15% 좀 넘게 3일 연속 밀렸었죠. 뭐 하루에 5% 6% 하고서 또 선물해서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미국이 3일 만에 15% 밀리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최저점에서 풀베팅을 하냐 마냐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라는 표현을 드린 거는 요쯤 주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일단은 턴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신에 오늘이 최저점일지 내일일지 한 3일 더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 3, 4일 정도 여유 두고, 왜? 보통 그 정도 구간에서는 여태 경험상 한 일주일 안에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이제 15% 밀린 그거는 저는 좀 이건 많이 밀렸다 3일 만에, 그럼 여기서는 한 2, 3일 안팎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 분할 매수는 한 3일 4일 정도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결국 분할 매수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과매도 구간을 겪으니까 결국에 막 하루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할까 이런 고민은 근데 좀 옳은 방향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하루 차이로 종목들이 5%, 10%, 20%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5%,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하루 차이로. 하루 더 기다렸더니 종목들이 10% 더 싸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공포감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으로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지속되고 뭐 뉴스 하나 탁 붙으면 순식간에 매수세는 일단 말라붙어 있죠. 하락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심이 말라붙어서 매수세는 일단 적어요. 즉 하방에서 받쳐주는 그런 매수 호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가 쭉쭉 빠지겠죠. 그럼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버티던 사람도 또 팔겠죠. 그러면은 이게 더 팔고 더 팔고 그러면서 이제 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이 구간부터 라는 거, 최저점에 내 풀 비중 산다는 건 사실 좀 욕심에 가깝거든요. 내가 신이 아니고선. 아니면은 진짜 그때는 내가 한번 베팅을 세게 해보는 거죠. 그거는 나는 이 정도면 미국 3일 밀렸어? 그럼 이거 단기 하루 만에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것도 경험하다 보면 조금 하루 이틀 정도로 좁힐 수는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로 좁힐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도면은 진짜 돌리긴 해야 된다 라는 구간에서 뭐 베팅을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승률을 높이려면은 이쯤부터는 이 문장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부터는 해봐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하면 손실 볼 확률은 정말 낮겠다. 분할 매수 뭐 한 3에서 뭐 4일이든 뭐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손실 볼 확률은 정말 낮겠다 싶은 구간부터는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최저점을 전 재산을 딱 사서 반등시키면 그건 진짜 아름답죠. 내가 최저점에서 레버리지 쓰고서 다음날부터 반등이 쭉쭉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아름답죠. 근데 그게 가능할 정도면은 내가 주식의 경험이 엄청 많아야 돼. 일단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뭐 진짜 운에 맡기던가. 근데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재테크 운에 맡기면 안 되죠. 운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 시장이지만 최소한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운에 좌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운이 분명히 크지만 그 외적인 요소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머지 외적인 요소, 뭐 차트 분석이라던가 재료 분석 이런 것들, 시황 분석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하고 우는 그 다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에서 전 재산을 사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잘 하면은 좋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 내려오면은 이번 과매도 구간에서도 똑같다니까요. 매번 반복돼요. 싸지면은 알고 계셔요. 막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이제 살려고 하면 하루 이틀 더 싸게.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내일 사면 어떨까? 내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늘도 밀렸네 결국. 원래 오늘 살려고 했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그 하루가 결국 며칠이 돼요. 처음에 하루만 기다려야지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고 막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못 사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한숨 쉬는 거죠. 아쉬운.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간을 딱 일정 구간에 대해서 내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는 눈 딱 감고, 제가 그 표현도 했었죠. 눈 딱 감고 요쯤부터는 해봐야 되지 않나. 예수금 믿고 눌림 기다렸던 분이라면은 지금 구간부터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실전 사이 괴리감, 이거 해소.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주식시장에서 결국 수익 내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수익을 내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점. 지금 이런 지식,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분도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보시면은 결국 지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운 아니냐, 실전이랑 지식이랑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운 아니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수익을 뒤에라도 주식시장 공부하고 결국 수익 내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과 차이점은 명확해요. 바로 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본다. 일단 해본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본다가 아닙니다. 일단 해본다가 최대한 준비를 할 건 다 하고, 즉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상황이 온다면 그건 한다는 거예요. 일단 더 밀릴지언정 내가 여태까지 준비를 했어. 준비라는 거에 뭐가 들어갈 거야? 차트 분석, 시황 분석, 주식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 통계, 그런 것들은 결국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하냐 마냐, 내 기준을 넘어섰어, 여기서부터는 해야 돼. 더 밀릴 것 같고 무섭지만 한다는 거예요. 비중을 100% 다 못하더라도 30%든 50%든 여기서 베팅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내가 물려있던 것들 수익금으로 갖다 좀 잘라내고 덜어내고 포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셋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겠죠. 그런 기회를 얻었겠죠. 종목들을 통해서. 근데 최저점 더 하다가, 그런 분들은 근데 눌림매매에서 수익 내는 분들, 결국 눌림매매로 수익 못 내는 분들이나 내는 분들 차이점도 요거예요. 수익 내는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구간부터는 물리면서 사요. 물리면서 사요. 절대 눌림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최저점에서 나는 모든 걸 딱 살 거야,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눌림매매 하는 분들은 기본 틀이 구간이란 개념을 씁니다. 요 정도부터는 해봐야지. 이게 종목이 여기서 반등 나올지,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 나올지,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테니까 요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단 나는 분산 비중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한다 라는 게 눌림매매 잘하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고, 눌림매매를 안 해보셨거나 이제 조금 그냥 욕심 부리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지금 요 구간이 내려오잖아요. 요 구간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내려오면은 잠깐만, 이거 요 밑에까지 중간까지 내려올 것 같아. 중단 기다려야지. 근데 중단 내려오면은 이거 중단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단까지 내려오면 살래. 이것도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 근데 결국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눌림매매를 잘하는 분들은 결국 자신만의 통계가 있고 그걸 베이스로 그냥 나만의 그 통계 구간에 들어오면은 일단 한단 말이에요. 일단 해요. 고민 안 해. 통계가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내가 종목 선정에 대해서 그 확신을 얻고 그걸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해요. 왜? 눌림매매 하면서도 당연히
더 싸게 사면 좋죠. 더 싸게 나도 여기서 사면 좋아. 여기서 비중 여기서 뭐 2천, 3천, 4천 이렇게 살 거를 여기서 그냥 뭐 7천 사면은 당연히 좋겠죠. 7천, 8천, 9천을 사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눌림 매매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결국 이게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는데 이쯤에선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디선간 나와. 근데 이게 여기 상단에서 나올지 중단에서 나올지 하단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포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사고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가고 루틴이 조금 다르죠. 눌림 매매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최저점이 어디일까 그것만 엄청 고민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눌림 매매가 주력인 사람들은 최저점을 맞출 생각을 애초에 안 하고 여기서부터는 해봐야 된다라는 마인드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이 여기서부터는 해봐야 한다 vs 최저점을 잡아야겠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최저점을 잡아야겠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눌림 매매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해봐야 한다. 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눌림 매매는 물려가면서 일정 구간부터는 그냥 물리더라도 해봐야 돼. 왜? 최저점 맞추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워. 혹은 뭐 어딘가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 반등 나올 것 같으면 이 구간에서는 그냥 해야 돼. 내가 최저점을 딱 잡는 것보다 그냥 그 구간에서 포트 조절하고 욕심 조절해가지고 비중 관리해서 대충 수익 나면은 정리하고 어찌됐든 주식은 처음은 뭐다?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최저점에서 딱 잡아가지고 수익 내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이 걸리든 3달이 걸리든 일단은 수익이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전율 그런 거 손익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 않나 이 고민을 해야지 수익 내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결국 수익 내는 분들은 이 이론 공부 있잖아요. 주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실전 사이의 괴리감 이게 근데 자 요거를 엄청나게 해요.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실전 사이에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 지식? 근데 정작 주식으로 결국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이걸 엄청나게 단련합니다. 완전 숙달되는 거예요. 숙달. 무슨 말이냐?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 말씀하신 분도 기회인 걸 알고 예수금까지 세팅을 했어요. 지수 하락에 대해서 뭐 기회인 건 알고 예수금까지 세팅을 했는데 결국 못 샀잖아요. 그럼 못 산 이유가 뭘까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욕심도 욕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한 번, 두 번 본 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로 실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은 뭘 하냐? 시나리오까지 엄청나게 생각을 해보겠죠. 기회인 건 다 알아. 아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세워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려요. 무슨 말이냐? 나는 RSI 뭐 한 미국 25 구간부터는 그냥 눈 딱 감고 25, 15, 25, 20, 15 여기서 분할 매수 3번 계획할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거 종목들을 막 몇 년 동안 둘러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둘러보고 대입도 해보고 그 다음에 통계들 내가 한 20종목 내 기준에 맞는 강한 종목도 20종목 위주로 갖다 통계 분산을 한다고 뭐 내가 뭐 자산이 뭐 3억이야 그러면 뭐 20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갖다가 3일 연속 분할 매수 3일 분할 매수를 하면은 한 종목당 얼마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한 번 매수하는데 금액이 얼마 포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여러 번 시나리오를 짜보고 잠깐만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없을까? 그러면은 첫날 건너뛰고 나는 20, 15를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계속 공부를 하면은 결국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처음 하더라도 자 어떤 일이 있어요. 회사 취직을 해. 취직을 하고서 내가 뭐 자리를 받겠죠. 받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 배정받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퇴근하고도 혹은 주말이든 혹은 취직하기 전부터 너는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뭐 매뉴얼을 받고 정말 구석구석 다 읽고
이해하고 암기한 사람, 암기하고 이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암기하고 이해한 직원과 그냥 매뉴얼도 안 받고 뭐 가면 알려주겠지 한 직원, 누가 일 더 잘할까요? 같은 날 같이 배정을 받더라도 똑같이 시작을 해도 누가 더 잘할까요? 그런 실전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날 딱 회사에 동시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해.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일을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겠죠. 둘 다 회사 출근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내가 회사 출근하면 어떤 일을 받게 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전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말은 어떻게 할지, 뭐 문맥, 그 다음에 뭐 정리는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수백 가지의 생각, 시나리오를 짜본 사람과 아이 뭐 회사 가면 알려주겠지, 취직하면은 이제 출근하면 그때 알려주겠지,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당연히 A가 일을 훨씬 잘하겠죠. 그리고 영상 보는 대부분은 B에 가깝습니다. 솔직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에서 통계 그렇게 많이 내보라고 말씀드렸죠. RSI 괌에도 제가 이거 지금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2020년 제가 채널 만들고서 그때 이제 요럴 때부터 2022년도 그렇고 이런 급락장 있잖아요. 이때도 매번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지수 상승하면은 괌에도 오고 큰 흐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급락 괌에도 투매 구간 거기는 보통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 무섭지만 기회가 된다. 진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뭐 한 대충 찾으면 한 10대 개 넘어갈 거예요. 이런 하락 구간 오기 전부터 괌에도 구간 오면은 여기는 지금 해보셔야 된다. 괌에도 구간은 지나고 나면 항상 반등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반응이에요. 괌에도 오면은 여기서 요때는 무슨 얘기 있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대전 가게 생겼는데 우크라이나랑 뭐 해가지고 유럽들 참전하고 뭐 미국 포함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묶고 뭐 3차 대전 가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더 박살날게 뻔히 보이는데 한 게 맞냐? 하지만 증시는 어때요? 지나고 나선 결국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전쟁이 뭐 거기까지 넘어갈진 모르지만 가면은 그때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보다 훨씬 돈 많은 증권사, 기관, 외인들, 세력들 그 사람들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나만 죽으면 억울하겠지만 다 같이 죽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만 죽는 거 아니잖아. 전 세계 다 죽어. 그런 마인드로 해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해봐야 돼. 눈 딱 감고 해봐야 돼요. 통계, 주식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계 내보시면 됩니다. 그럼 통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 영상에서 기준봉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 그거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냥 입에다가 떠서 누가 먹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주식에서 결국 수익 못 내거든요. 주식은 안 그래도 어려워요. 일반 뭐 사회생활도 당연히 쉽지 않지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험난하고 전업하면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노력은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딱 주변만 둘러보세요. 내 주변 지인들이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는가? 거의 없잖아요.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서 7명은 그냥 뭐 입으로 갔다가는 이제 세상 핑계대고 막 좀 투덜투덜 할지언정 자신이 노력은 안 해요. 더 올라가고 싶어서 노력은 안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반 이상이에요. 뭐 저만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거의 다 그럴 거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 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신이 그거 올라가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친구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친구들이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쉬운 게 억울한 게 세상이 불공평한 게 그건 있어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노력은 일단 했다는 거죠. 뒤집어서 노력 안 하면 애초에 성공할 확률조차 낮아진다는 거죠. 노력한다고 100% 성공은 아니지만 노력한 사람들 와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빈도는 분명히 확실히 높아요.
분명히 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죠. 자영업에서. 하지만 대다수 100명을 갖다 놓으면 표본 통계로 봤을 때 100명 중 성공한 사람 100명 중 95명은 노력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했던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결국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일단 해요. 근데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예요? 일단 고민만 해요. 그 다음에 실천은 안 해요. 왜? 노력하는 거, 내가 지금 막 차트 공부하고 주식 공부에 대해서 내가 반년, 1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내가 반년 공부하고 막 루틴 막 짜요. 근데 정작 실천 한 일주일 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나 술이나 마셔야겠다. 나 좀 뒹굴어야겠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이런저런 핑계거리 다 될 거 되면서 실천은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정하죠? 일단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나 1년 동안, 2년 동안 진짜 쥐죽은 듯이 차트는 무조건 보겠다. 일주일에 주식 공부, 퇴근하면 하루에 무조건 3시간씩, 주말에는 뭐 5시간씩 꼭 공부하고, 시나리오 짜고, 매매 복귀 해보고, 종목 선정 해보고, 이런 거 내가 한 1년, 2년, 3년 하는데, 그때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도, 이거 근데 결국 3년에서 무조건 돈 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나? 그럼 못 벌 수도 있잖아. 안 할래. 혹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갈리겠죠. 실천을 안 해요. 결국은 안 해요. 수익 내는 사람들 일단 결국에는 해요. 뭐가 됐든 이거 될까 싶은데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 일단 1년 해보고 그때 가서 가능성 한번 다시 계산해서 없어 보이면 그때 하지 말자. 일단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1년이 뭐예요? 할까 말까? 안 할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는 계속 생각은 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내가 결국에 실천으로 이어지려면은 이 고민도 엄청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신 게 뭐 진짜로 이번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그 생각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비난하거나 비하려고 그러는 의도는 아닌데, 일단은 제가 좀 예시를 드리면은 군대 훈련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쓰신 분이 남성분이실지 여성분이실지 모르지만 일단 성인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겠죠. 그러면은 뭐 각종 검열이나 훈련, 뭐 회사들도 있잖아요. 정부 단체에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각종 검열이나 훈련이 왜 해요? 이런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준비, 검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준비 태세인 거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 백신 맞듯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를 미리 주입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 계속하는 것도 똑같아요. 급락 구간이 오면은 이 생각을 애초에 안 하면은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더 깊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통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 확신이 있어야 결국 손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신이 없거나 조금 막 욕심 부리거나 하는 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렴풋이 좀 둥그스름하게 생각을 해놨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막상 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과매도 구간 오면은 내일 20 가고 뭐 내일 모레 15 갈 것 같고, 뭐 미국, 중국 뭐 관세 부과하고서 뭐 유럽 관세 부과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별의별 하락하면은 다 그런 공포감이 똑같이 생기는데, 결국 과거 데이터를 여러 번 많이 뒤집어 보고서 내가 그걸 통해서 통계를 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진짜 다른 대외적인 변수 제외하고 이 구간 내려왔어? 3일 만에 16%? 여기서부터 일단 해봐야 된다. 과거 데이터상 여기 구간은 승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일단 눈 감고 해봐야 돼. 이 구간부터는. 그러면 눈 딱 감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저 과매도에서 막 5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하면. 하지만 과거 데이터에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틀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해봐야겠죠. 내가 공부를 해왔고 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상황이 왔을 때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했냐에 따라서 손이 더 갈 수 있겠죠. 결국 주식
내가 확신이 있는 만큼 비중 베팅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만큼. 그 확신을 어디서 얻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말 내가 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내가 이 업계에서는, 내가 이 업종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뭐 진짜 지식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신감 있잖아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게 주식에서 통계랑 공부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매매, 베팅도 이런 돌발 상황, 무섭고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매수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시나리오 세워봤냐, 여러 번 해봤냐, 여러 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돌발 상황을 준비를 해봤냐에 따라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매매로. 그래서 요 영상에서 뭐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항상 이거 그리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엄청 좀 그래도 좋게 봐요. 이번에 이제 매수는 못 하셨을지언정 예수금까지 세팅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거든요. 딱 스텝 하나 남은 거죠. 예수금이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는 이제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복귀해보고, 아,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고, 그런 거를 내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급락이 오셨을 때는 세팅까지, 애초에 요 예수금 세팅까지 못해요, 대부분 분들이. 근데 엄청 많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포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조금 지금 지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컸나, 그리고 시장이 어디까지 좀 돌리나, 이런 부분들을 덧대서 다음 시장 급락이 언젠간 또 오겠지만 저는 그게 트럼프 구간이어서 좀 반복될 것 같거든요. 1년에 원래 뭐 한 번, 두 번 뭐 이런 생각 하는데 한 두세 번쯤까지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트럼프 때는 워낙 돌발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다음번에는 또 수익 잘 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매년 와요. 매년 반복되고 매년 개인들이 비명 지르는 구간이고, 매년 그 와중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수익 내서 좀 짧은 기간 안에 순식간에 수익 내고 이제 좀 여유 갖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준비만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